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 금고에 침입해 현금 1억여 원을 빼앗아 다가났던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빚 때문에 벌인 일이었는데 도주 중에 쇼핑몰에서 아내와 식사까지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가전제품을 인터넷으로 사려다 사기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결제를 하면 오류가 생겼다며 취소시키고 현금 결제를 유도했는데 제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구의원 엄마 찬스로 4년간 구청에 무료 주차한 창원경찰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구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구의회에 징계와 과태료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아우 떨려라. 오늘이 결국 오고야 말았습니다. 예. 진짜 이 시간에 사건 반장을 할 줄이야.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7시 50분에 찾아뵙습니다. 지상파 메인 뉴스, 일일 드라마 등등 아주 그냥 박 터지고 선열이 낭자하는 이 황금 시간대 사건 반장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꿈은 현실이 될 것이고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박상희 교수님이 말이죠. 사건 반장 시청률 잘 나오라고 기도를 하셨다는데 하늘이 이 어린 양의 부름에 응답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반 볼까 6시 내 고향 볼까 매일 고민이었는데 시간 옮겨서 너무 좋아하신 윤정님, 이제 사반 보려고 헐레벌떡 집에 뛰어오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아요 하신 이순복님, 사반에 매일같이 매료돼 살고 있어요 하신 정성무님, 라스베가스 사는데요 어떻게 하면 사반 시청에 올릴 수 있는 건지 알려줘요 하신 이수지님 마음만 받겠습니다. 자,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동환리의 예쁜이 박춘여 여사 오남매 홀로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요 하신 홍옥자님, 자, 분당의 한 순댓집에서 제가 배달시켰는데요 깍두기 이거 어떠세요? 누가 베어 먹은 거 같지 않나요? 맞죠? 그죠? 하신 현주원님, 자, 지범수님 모두 사랑합니다. 바꿔봤습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상한 뉴스 신호봉. 좋습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자, 신박한 막걸리 도둑입니다. 자, 사반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만나보시죠. 딸랑딸랑 편의점 안으로 남성 입장. 자, 어디로 갈까요? 곧장 음료 매대로 고고. 예. 그런데 말이죠. 막걸리 2병을 꺼내들 직원 한 번 보고서 바지춤에 왜 이거 뭐야 이거 어디다 넣어? 그 한 병을 막걸리 한 병을 바지 속으로 쏙 집어넣고 일단 한 병은 들고 나갑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막 튀어나왔어요. 저렇게 밖으로 막걸리 무릎 쪽으로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한 병은 사네 했는데 말이죠. 사용정지 카드를 내밀고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저렇게 퇴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저 인간 한 병은 놓고 나오고 한 병은 바지춤에 넣어서 도둑질을 한 겁니다. 저런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참 신박한 잔머리죠. 저게 지난 4일 울산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찍힌 겁니다. 보신 것처럼 직원을 쳐다보면서 막걸리 2통을 들어가지고 한 통을 저렇게 바지 주머니가 아니죠. 바지 속에 쏙 넣어서 무릎에 덜그럭 거릴 텐데 이 직원을 뻔히 쳐다보면서 넣은 거예요. 근데 사반 가족분들께서는 아니 저걸 왜 못 봤지 싶겠지만 예. 직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게 온장고에 가려서 안 보인답니다. 허리 아래쪽이. 그래서 저걸 직원은 그냥 속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 사반 가족인 이 사장님께서 내가 편의점 운영하면서 별인가를 다 봤는데 이런 인간은 처음 봤다. 너무 재밌어서 그냥 같이 웃고 넘어갑시다 하면서 제보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도 잡아야죠.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주차장 길막 시위입니다. 역시 사반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우리 아파트에도 주차 빌런이 떴다는 겁니다. 만나보시죠. 자, 어느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입니다. 자, 차 통행로 복판을 저렇게 떡하니 막아놓고 있어요. 창문에는 말이죠. 차 창문에 노란 주차금지 딱지 더덕더덕. 자, 종이들도 덕지덕지 부착. 자, 뭔 소린가 봤더니 주민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관리소가 주차 핑계로 관리비를 너무 올려요.
투쟁! 저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아파트 주민들한테 미안하면 죄송하면 하질 말아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죠? 네, 최근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한 입주민 차량이 통로를 저렇게 떡하니 막고 주차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민이 제보를 주셨는데요. 이 차가 지난 2월 말부터 저런 민폐 주차를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차주가 그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차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주차 관리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차량 등록을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차 등록 안 한 채로 주차장을 이용해 온 겁니다. 알고 보니 이 민폐 차주 나름의 어떤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였다고 하는데 관리사무소가 부당하게 관리비를 부과하려고 한다면서요. 본인의 동호수 그리고 연락처까지 아주 당당하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아무튼 주민들은 불편을 겪다 보니까요. 이 제보자가 직접 그 연락처로 연락을 좀 시도했습니다. 대화를 해보려고 했던 건데 대화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보통 세대당 한 대는 무료 주차가 될 텐데요. 그러게 어떤 걸로 관리비를 올려받겠다라고 하는지 사정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참 이런 소식 여러 번 전해드리잖아요. 이게 이 아파트 주차장은 길은 길이고 주차장은 주차장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니까 어떻게 딱히 방법이 없는 겁니다. 뭐 관리 규약을 좀 바꿔서 잠정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 주차 업무를 정말 심각하게 방해하면 업무방해 같은 게 성립할 여지는 있는데요. 국회에서도 법 만든다고 몇 회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해야지. 저거 어떡합니까? 매번 볼 때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막간을 이용해서 지성진님, 드라마 보는 시간인데 드라마 포기했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드라마 말이죠. 주말에 다 몰아서 재방송 해줘요. 그거 보세요. 저도 그거 봅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닭 요리 먹고 오리발입니다. 자, 한참 사람 많은 저녁 시간에 가게를 몰래 여기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는데요.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북적북적한 저 가게 안쪽에서 식사 마친 두 남성이 저렇게 나가죠. 자, 앞서가던 남성이 계산대 앞에서 일행을 휙 돌아봐요. 그런데 야 튀자 사인을 보내는 듯. 자, 직원이 뒤에서 저렇게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저렇게 나가더니 길 저쪽으로 총총 이만 사라지고 맙니다. 진짜 저렇게 먹튀해서 살찌면 좋겠습니까, 교수님? 오 교수님? 실제로 저게 3월 10일 날 그 저녁에 서울 중구 한 닭 장작구이 집에서 발생한 먹튀입니다. 60대로 추정이 되는데 이 남성이 와서 2명인데요. 26,000원어치 식사를 하고 바로 도주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매장에 손님들이 많았고 아마 이제 직원이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업무에 미숙해서 저 사람이 나가는 것을 갖다가 제대로 잡지를 못한 것 같은데요. 아하. 이 제보자는 지금 이제 CCTV를 뭐 돌려보면 다 얼굴이 나올 텐데 도주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의도적인 것으로 자기가 상당히 화가 났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런 행동을 하면서 좀 약간 쭈삣쭈삣하고 좀 의식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수치심이라든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제보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저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양심불량 또는 먹튀 공화국이다라고 하는 이 오명을 쓸까 봐 상당히 걱정스러운데요. 이런 보도를 보고 혹시 모방 범죄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많이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먼저 계산하고 식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주 이어가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점점점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 충격적인 영상. 자, 약간 시청에 조금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보시죠. 자, 헐레벌떡 엘리베이터 앞으로 저 뛰어오는 녀석. 짐을 내려놓고 치마를 걷어 올리고 잠깐 그대로 주저앉더니 작은 걸 봅니다. 작은 거. 예, 오해하지 마세요. 작은 거. 자, 저 엘리베이터 뒤에 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 사람 남성분 치몸미 저 남성분 그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내렸을 뿐인데 이게 뭔 봉변입니까? 아니 진짜 너무 좀 충격적이네요. 지난해 충격적입니다. 제가 예고했잖아요. 네, 이게 무슨 일이죠? 정말로. 네. 지난해 10월에 강주의 서구에서 한 상가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거 제보해 주신 분은 이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인데 CCTV를 보다가 저 장면을 보면서 좀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 여성이 지금 뭐 엘리베이터로 뛰어 들어와가지고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저렇게 네, 노상 방뇨를 하는데 물론 뭐 길거리에서도 노상 방뇨를 하면 안 되지만 저 때가 좀 어두운 시간이었고 바로 옆에는 또 깜깜한 골목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화장실로 가야 되지만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정말 화장실까지 못 갔다고 쳐도 골목이 있는데 깜깜한 왜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정말 보는 우리 모두 정말 창피합니다. 그러니까요. 저 이 원본 영상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맨날 다 괜찮다는 남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는 사방 가족께서 톡으로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결혼 5년 차 아내의 사연이고요. 이 부부가 지난해 연말에 첫 아이를 낳은 엄마 아빠이기도 합니다. 남편이 다 좋은데 뭐든지 좋은 게 좋은 거다, 다 괜찮다 하는 성향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합니다. 몇 달 전에 임신 막달인데요. 그 이사 앞두고 전셋집은 뺐는데 이 앞으로 옮겨갈 새 집 입주가 미뤄져서 붕 뜬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만삭의 몸으로 원룸 전전하면서 엄청 고생을 했는데 사연자가 집을 파내 어쩌네 중요한 얘기를 해도 남편은 어떻게든 되겠지, 괜찮아 뿐이었다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에도요, 반려견이 사고를 쳐서 아기 침대며 집안 물건에다가 소변을 봐도 괜찮아 괜찮아 하고요. 심지어 최근에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사연자는 너무 놀라서 펑펑 울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 남편이 받아서는 괜찮아 하고 끝이었다는 거죠. 사연자가 오히려 화가 나서 아니 놀라거나 걱정되진 않아? 했더니 남편이 왜 화를 내? 나도 걱정돼 라고만 하고요. 뭐 상태를 물어본다거나 집으로 오겠다거나 그런 말은 일절 없었다고 합니다. 애 데리고 병원 가겠다, 같이 가자 하니까 비 안 오면 그냥 유모차 끌고 가 하더라는 겁니다.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고도 더 알아보려고도 안 하고 그저 괜찮아 말뿐인 남편에게 화가 나는데 내가 이상한 거냐는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퓨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여보, 상이야. 아니 너 그럼 신랑이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어떻게 자기야 어떻게 큰일 나서 이러길 원하니? 좋은 남편 만난 줄 알아. 너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바로 긍정 마인드야. 괜찮다. 다 좋아질 것이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조바심 좀 내지 마. 동그라미.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 아내. 서방님 그러셨어요. 긍정 마인드의 끝판왕, 긍정 전도사세요. 알았어. 자기야 참 나 자기 카드로 구시 가방 신상 하나 질렀어. 괜찮지? 괜찮아요. 맞다. 너 내 정신 좀 봐. 옷도 같이 샀어. 봄 신상 완전 예뻐. 괜찮지? 우리 자기자 X입니다. 자, 오 교수님부터 달려볼게요. 일단 이제 그 균형을 놓고 보면 이 남성 같은 경우는 남편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쏠려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초에는 말이죠. 이 그 아내가 이 남성과 연애를 할 때 모든 게 괜찮다 이렇게 했을 때 아마 내가 이 사람이 상당히 성격이 대범해서 내 인생을 맡겨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인데요. 물론 뭐 사사건건이 문제를 삼는 남편보다는 나을 수는 있는데 저는 다 좋아요. 뭐 소변을 봐서 그것도 괜찮다. 다 좋은데 제가 어디에서 좀 충격을 받았냐면 아기가 떨어졌다는데 거기서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대범한 줄 알았더니 대범한 것이 아니라 표현력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괜찮아 얘기를 한 것은 아마도 평소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 방어 기제로서 이런 괜찮아라고 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걸 보고 계신다면 혹시 이 남편분 이제 본인이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 교수님. 네, 같은 괜찮아인데 그 의미가 내면의 의미가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라고 얘기할 때는 긍정적인 거 혹은 이렇게 위로를 주거나 마음이 넓은 남편일 수 있는데 이렇게 매사에 애가 떨어졌는데도 괜찮아 이런 건 축소하고 회피하는 거거든요. 이 축소하고 회피한다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책임이나 꼭 해야 되는 일을
그 직면하지 못하고 피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또 돌려서 이해해 보면 귀찮아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네가 해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남은 부인이 다 해야 되고 부인의 몫이라면 어떤 부인이 화가 안 납니까? 양 변호사님. 이분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애가 떨어졌다고 하면 심장이 같이 철렁하고 떨어지는 건 그게 정상적인 어떤 부모 내지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박상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셨는데 저런 식의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렇게 해서 다 주변에 떠넘겨요. 그러니까 못 믿을 사람, 저 사람한테 못 맡길 사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꼭 다 잡아서 어떻게든지 자기 책임은 다 하는 사람으로 해야 그래야 아내분이 앞으로 긴 시간 같이 살 수 있어요. 남편분도 그래야 아내가 살아줍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제 너무 빨리 올라가서 못 봤는데 이혼해 그러니까 응 괜찮아.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은요? 네, 윤정님 무사태평이네요. 남편이 왜 그럴까요? 걱정할 건 해야죠. 긍정도 좋지만 생각 좀 하세요 하셨습니다. 김명선님 우리 집 양반도요. 괜찮아를 입에 달고 살아서 뭐가 괜찮냐고 싸워요. 이거 무조건 X입니다 하셨습니다. 먼지님도 진짜 괜찮은 게 아니라 귀찮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SHK님은 까칠한 성격보다는 오히려 저게 나아요. 유미윤님 4반은 6반이든 750이든 괜찮아 하셨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예, 사건 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 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양수민님 혹시 보고 계신가요? 올해 76 되신 아빠 양석용 선생의 사연을 주셨어요. 집이 가난해서 고등학교도 가지 못한 아빠, 16살 때부터 농협에서 일을 하시다 정년퇴직을 몇 해 전에 하셨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갑자기 검정고시를 준비하시고 야간 전문대 입학하더니 급기야 국립순천대학교 회계학과 편입까지. 자, 만학도로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시고는 지난 2월 23일 대망의 졸업장을 저렇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손녀딸한테 귀감이 돼주신 자랑스러운 우리 아빠 졸업 축하드리고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면도에 클렌징을 더한 질레트랩스 딥 클렌징 바. 면도날이 닿기 전 이물질을 제거. 한 번의 움직임으로 깔끔한 면도와 각질 제거를 동시에. 신제품 질레트랩스 딥 클렌징 바. 주노스 휘슬라이더. 어떤 길을 걷든 파워풀하게 차오르는 휘슬라이저의 쿠션입니다. Always hiking. 휘슬라이저. 네파. 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 금고에 침입해 현금 1억여 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빚 때문에 벌인 일이었는데 도주 중에 쇼핑몰에서 아내와 식사까지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봅니다. 주말 동안 난리가 났어요, 저 사건. 네, 일단 발생은 지난 8일이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4시 28분쯤에요. 모자랑 흰색 마스크 눌러쓴 40대 남성이 이 충남 아산의 새마을 금고로 들이닥칩니다. 처음에는 손님인 척하고 통장 개설하러 왔다면서 직원에게 다가갔는데 곧바로 흉기를 꺼내듭니다. 당시 내부에 남직원이 1명, 여직원 2명이 있었는데요. 남직원을 먼저 제압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이 여직원들에게 케이블 타이를 주고 남성 직원의 손을 묶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돈가방에 현금을 다 담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1억 2천만 원 가량을 챙겼습니다. 이 새마을 금고에서요, 불과 50m 가량 떨어진 곳에 경찰 치안센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바람에 직원들이 비상벨도 못 누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범행 당일에 돈가방 챙기고요, 직원들의 그 금고 철창이 있습니다. 철창 안에다 가둬두고 내부에서 못 열게 잠금 장치까지 확인한 뒤에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자, 돈가방 들고 튀는데 걸린 시간 무려 9분입니다.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자, 뭐가 됐든 작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장소로 물색을 렌터카를 이용해서 한 일주일 전부터 물색을 했습니다. 충남 아산이 본인의 연고도 전혀 없는 곳이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뭐 새마을 금고 말고 농협도 있었는데 가능하면 인적이 더 드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흉기라든가 케이블 타이 미리 준비를 해서 그날 바로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그다음에 이 직원의 차를 훔쳐 타고 또 일부러 이동을 합니다. 한 700m 간 다음에 본인의 렌터카를 거기서 갈아타고 이렇게 옮겨간 거죠. 굉장히 뭐 본인 딴에는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예. 저 짓을 하면서 렌터카를 빌렸다는 게 좀 저는 참 의아했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4시간 만에 붙잡혔어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간 큰 저녁 식사입니다, 오 교수님. 예.
그러니까 CCTV를 이 경찰이 분석을 하고 난 뒤에 사실 이제 그 주위를 중심으로 해서 CCTV를 그날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일주일 전 거 다 전부 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 근처를 배회하던 그 렌트카와 그리고 이제 그 도주 과정에서 사용한 그 렌트카 차량이 이 동일 차량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착의를 갖다 파악을 하고 위치 추적에 나섰는데요. 그래서 이 렌트카 차량이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한 복합 쇼핑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실제로 이 그 범인은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주차장으로 내려왔는데 바로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 도주 중인 상황에서도 아내하고 식사하고 나오다가 저렇게 그 바로 체포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긴급 체포되는 저 상황에서 저 남성의 어떤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놀라는 표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과연 올 수 있는 상황이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내에게는 집에 가, 저 사람 집에 가야 돼요 라고 하니까 아마 저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도 이렇게 빨리 범인으로 특정되고 잡힐지 몰라서 아내와 저녁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글쎄 경찰 수사 능력을 자기가 봤을 때는 너무 우습게 본 것 같고요. 이 1억이라고 하는 그 금을 손에 쥐니까 갑자기 좀 느긋해진 것 같습니다. 저 와중에 자기 집에 가! 뭐 이렇게 또 쓸데없이 스윗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저 짓을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범행 왜 하셨어요?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빚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 빚이요? 빚 갚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빚이 어느 정도나 있으셨어요? 빚은 얼마 안 됩니다. 어느 정도죠? 이것저것 얼마입니까 도대체 그 빚? 네, 그 빚이 지금 많지도 않습니다. 무직 상태에서 은행빚 500만 원을 갚지 못했고 독촉을 받다 보니까 범행을 결심했다고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맨 처음에 이 사람 잡히자마자 1,000만 원은 빚을 갚는 데 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조차도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1억 원은 체포 현장에서 회수하고 그다음에 1천만 원도 주거지에서 회수를 했다고 해요. 다 회수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간 크게 식사를 하고 또 이렇게 1,000만 원은 갚았었다 바로 걸릴 만한 거짓말을 하고 이런 거 볼 때 도대체 이 사람을 대범하다고 봐야 될지 거짓말장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거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오 교수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게 자, 이제 500만 원입니다. 빚. 500만 이거 원 40대 때문에. 남성이 말이죠. 글쎄 500만 원 때문에 저렇게 한다는 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그래서 이유가 있을 걸로 지금 보시는 이제 거예요? 이 500만 원 이외에도 경찰에서 나온 얘기는 은행 빚이 더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데 조사 중이고요. 동종 증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공범 여부라든가 여죄 그리고 추가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인데요. 지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아내도 사전에 범행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는가를 갖다가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남성은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인터넷 쇼핑을 통해 가전제품을 구매하려던 60대 여성. 반값보다 싸게 파는 물건을 발견합니다. 유명 포털 사이트에 입점한 쇼핑몰이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결제까지 마쳤는데요. 그런데 판매자의 실수로 결제가 취소됐고 본사 쇼핑몰 사이트로 직접 접속을 해서 계좌 이체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얼마 뒤 여성은 사이트가 감쪽같이 사라진 걸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제보 사건인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일단 60대 여성 가족분이 제보를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세탁기 건조기 구매하려고 검색을 하다가요.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어떤 쇼핑몰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그 전시용으로 사용됐던 가전제품을 굉장히 싸게 팔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하자는 없지만 전시용으로 사용됐던 이른바 리퍼브 제품이라고 하죠. 그런 제품들을 아주 파격적인 할인율로 팔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의 반값 이상 싸게 팔아서요. 110만 원짜리 세탁기가 59만 원, 그리고 210만 원짜리 냉장고를 44만 원 이런 가격에 팔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여기에서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를 동시에 구매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싸게 샀으니 빨리 좀 와라, 빨리 좀 와라 하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쇼핑몰로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문자가 딱 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저희 사이트로 오세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날 연휴에 문자를 하나 받게 됐는데 그 문자의 내용은 구매한 제품이 네이버 쇼핑몰에 입점한 쇼핑몰에는 품절돼서 그 결제가 취소됐다라는 문자였어요. 사실 그런 문자는 간혹 저도 받거든요. 예. 아, 그러면서 품절이 됐는데 우리 사이트로 직접 오시면 물건이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쇼핑몰 링크를 하나 보내줬어요. 그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했더니 그 일렉트로마트의 표시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는 계좌이체를 통해서 결제를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현금 결제를 하시면 파격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금 결제라는 게 좀 부담스러웠지만 워낙에 유명한 마트고 하니까 그래도 믿으면서 이렇게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계좌이체란 겁니다. 일렉트로마트 그 막 번개 막 그려져 있는 그거잖아요. 자, 제보자를 비롯한 많은 고객들이 이 사이트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건 그 센터에 상담 직원도 있고 더 싸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싸게 살 수 있는지 친절하게 막 안내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당시 제보자 판매자 측의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이게 새 상품이 맞아요. 이게 새 상품이 맞고 저희가 설날 연휴 행사로 2월 1일부터 지금 할인 행사가 들어가신 건데 냉장고 4도짜리랑 이거 우리 아자기들 산다고 시네이드 44만 원이니까 기절을 하는 거야. 너무 싸다고. 저희가 원래 새 상품이랑 리퍼 상품, 전시 상품도 많이 팔아요. 전시 상품이라든지 리퍼 상품은 중고거나 아니면 매장에서 이제 외관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되신 모델이에요. 약간의 오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가격이 싼 건데. 자, 그런데 결제를 마치고 났더니 뭔가 싸한 기분이 들더란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해놓고 나는데 이거 아니다 싶은 그러니까 등골에 싸늘한 느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아차 싶어서 잘못됐다라고 일렉트로마트를 검색을 해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나도 사기당했다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아하. 이거 지금 보시는 게 이 제보자가 캡처하는 사이트인데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일렉트로마트처럼 실제로 아니죠. 완전히 가짜 사이트고요. 저기는 물건을 팔지도 아예 않습니다. 그냥 접속을 저쪽으로 유도를 한 다음에 현금 결제하고 그냥 이른바 먹튀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이트고 그래서 이제 일렉트로마트에서도 이 공지를 하고 있는 게 원래 저렇게 별도로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그냥 해당 업체 전체 홈페이지에 일부 매점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니까 저렇게 공지도 하고 있고 매장에도 주의하시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기가 그치질 않네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게 가짜인 거잖아요. 네. 지금 채팅창에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저도 당했어요 이런 분이 계세요. 자, 오 교수님 잡아야죠 사기꾼. 그 사실 이제 제보자가 사기당했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조금 이제 그 재치를 발휘했습니다. 그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세탁기, 냉장고까지는 샀는데요. 다른 가전제품도 내가 구매를 할 테니까 기존에 구매를 했던 그 내역을 취소를 하고 환불을 갖다가 한번 해달라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쏘가 넘어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연휴라서 환불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이버 수사대 측에 연락을 갖다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설 연휴라서 사건 접수를 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휴가 끝나고 난 뒤에 접수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이 사이트는 사라져가지고 아예 접속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니까 이 피해자는 상당히 답답한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어느 부서에서 이걸 담당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휴라서 이걸 사건을 갖다 접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상당히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게 이 사기꾼들이 네이버 쇼핑에 입점해 있어. 네이버는 무슨 책임 없습니까? 책임이 없습니다. 없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겁니다. 문제가 됐던 게 나중에는 가짜 사이트이지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어쨌든 네이버 사이트를 통해서 결제를 했다가 취소를 하고 다시 옮겨간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네이버 사이트에 이런 가짜가 없었어야 되는데 네이버 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식으로 사기 행위가 많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결제 취소한 다음에 문자로 뭐 현금으로 결제하라. 이런 것은 주의하시라. 절대 입금하지 말라라고 밑에 저렇게 빨간 글씨로 돼 있긴 해요. 하지만 또 저렇게까지 또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또 저거 안 보이죠.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건 반장을 좀 주변에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거 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사기꾼들은요 계속 진화 발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런히 알려드릴게요. 예. 자, 오 교수님 뭐 마지막으로 좀 짧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그 60대 중후반 되는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분이 그 연세가 있으신 분이니까 본인이 이걸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위험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젊은 자녀가 있다든가 아니면 주위의 도움을 받고 좀 뭐를 확실하게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난 뒤에 돈을 송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정말 옛날에는 눈 감으면 코 베가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도 코를 베어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계좌 거래를 해달라는 거 일단 의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카드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구의원 엄마 찬스로 4년간 구청에 무료 주차한 창원경찰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구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구의회에 징계와 과태료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이번 사건 제보 사건입니다. 구의원 엄마 찬스 이걸로 다 설명이 돼요? 맞습니다. 일단 이 의혹의 주인공은 인천 미추홀구의 이 전경애 구의원입니다. 이 지역에서 3선을 했습니다. 이 3선 구의원이라는 건 그만큼 지역민들의 어떤 신뢰를 받는 인물이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런 전경애 구의원이요, 아들이 있는데요. 미추홀구에서 청원경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이른바 엄마 찬스를 써서 무료 주차 혜택을 받았다. 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일을 최초 신고한 제보자에 따르면요. 지난 2019년 3월에 이 전경애 구의원이 구청 주차장 무료 이용 차량으로 아들 차를 등록합니다. 이걸 제보자가 문제 삼으니까 이 미추홀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4년 동안 486건이나 무료로 주차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경애 구의원 측은요. 당시에 차량 오부제를 시행했는데 어떤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서 아들 차까지 우리가 총 2대를 등록했던 거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자, 오부제를 시행했는데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서 차량 2대를 등록했다. 홀수 날에는 홀수차 타고 다니고 짝수 날에는 짝수차 타고 다니려고 2대를 등록했다.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불편을 감수하라고 하는 게 오부제인데 환경을 위해서. 자, 제보자는요.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경애 의원님 초선일 때 그 아들이 청원경찰로 들어왔었고 전경애 의원님이 2019년 3월 28일 날 공문으로 그 아들 차가 카렌스인데 그 카렌스도 무료 주차권을 등록을 시켰어요. 전경애 의원님이 사용하시는 혼다 차도 등록돼서 2대가 됐잖아요. 이제 그 등록하고 나서 그 보내드린 자료에 보면 2019년 4월부터 아들이 계속 10번, 한 달에 10번 이상씩 차를 갖고 들어오거든요. 그 전경애 의원님이 처음에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이제 해명하신 게 주 5일째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 자기가 피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게 그 자료를 보시면 네. 혼다하고 카렌스가 동시에 들어온 횟수예요. 자, 양 변호사님. 네. 그 오부제 때문에 홀수차, 짝수차를 둘 다 등록했다 하면은 이게 겹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그런데 이 제보자분이 미추홀구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봤더니 같은 날 들어오는데 285일을 같은 날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사진으로 아까 나왔을 때 왼쪽이 어머니 차고 하얀 차가 아들 차였는데 그래서 미추홀구에서는 이 아들의 주차요금 200만 원 가량을 환수하는 조치도 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드님이 내셨는지 아니면 그것도 엄마가 내줬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번 의혹에 대해서 말이죠. 전경애 구의원에게 저희가 직접 입장을 물어봤는데 어머 깜빡했어. 뭐 이렇게 저희한테 입장을 전해오셨더라고요. 네, 깜빡했다 이런 거 하고 또 근데 내 잘못만은 아니고 미추홀구도 잘못이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추홀구가요? 네,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맨 처음에는 우리 아들은 차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 그때 나는 차량 오부제 할 때인데 그래서 이제 차량을 2개를 등록을 했다. 근데 이제 오부제가 끝난 후에 내가 차량 2개를 등록했다는 걸 깜빡 잊었고 우리 아들도 이제
오토바이를 팔면서 차가 한 대 더 있으니까 그 차를 타게 된 거다. 그래서 2대가 등록돼 있다는 건 나는 잊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더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린 것은 잘못이다라고 이제 이 부분은 잘못을 시인했어요. 근데 거기서 나아가서 나만 잘못한 게 아니고 미추홀구에서도 차량 한 대를 빼라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나도 잘못하고 미추홀구도 둘 다 잘못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구청에서 구청 니들이 한 대 빼라고 했었어야지 이 얘기군요.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럼 무엇보다 말이죠. 전경혜 구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아들은 몰랐다. 내가 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에게는 달랐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는 게 다 그렇지. 아하, 이 구의원 아들이 해당 구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를 합니다. 과연 정말 몰랐을까요? 직접 제보자와 청원경찰 책임자 간의 실제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알고 계신 거네요. 엄마가 자기 차를 등록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엄마가 그때 선거운동할 때 그때 해놓은 거니까. 근데 엄마가 안 끌고 그 본인이 끌고 다녔잖아요. 뭐야 뭐. 그러면 반장님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셨던 거 아니에요? 나야 뭐 그런 거야 뭐 세상 사는 거 다 다 그런 거지. 뭐가 그게 그럼 저 지금 오 교수님 뭐 이런 거잖아요. 아이고 뭐 세상 다 그렇게 그냥 둥글둥글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예, 이 천경 반장이 말은 이미 이 의원 아들의 특혜 사실을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제보자에게 세상 사는 거 다 그런 거지라고 하는 그 의미는 아직 뭐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세상 경험이 없어서 뭐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따지냐. 뭐 구의원 정도가 된다면 그 정도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주차비가 하루에 6,000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들이 4년 동안 무료로 이용하면서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구의 입장에서 구와 그리고 구에 살고 있는 이 주민들에게 어떤 그런 그 피해를 갖다가 본인이 뭐 의도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끼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작진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들은 이번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른다. 글쎄요. 어머니가 알아서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엄마가 잘못한 것인지 아들이 잘못은 아니다. 이게 모성 본능이 이제 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보자가 가장 화가 나는 대목이 이른바 엄마 찬스에 대한 불공정을 신고를 했는데 결국 끝까지 불공정한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일단 그 미추홀구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해서는 훈계 그리고 주차비 환수 조치 내려졌고요. 이 어머니인 전경혜 구의원에 대해서는 징계가 따로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경혜 구의원은요. 밀렸던 주차비 다 계산해서 납부했다. 게다가 주변에 주차할 때도 많은데 그럼 우리가 고의로 차를 거기다 댔겠냐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보자는요. 그런 훈계는 징계라고 할 수 없다. 공문서인 주차권을 부정행사했다는데도 처벌이 없다는 건 불공정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 전경혜 구의원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도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권익위에서는 4일 날 이 구의원에 대해서 징계 및 과태료 부과를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는 강제성은 없죠. 지금 보시는 영상은요. 제보자분이 제발 내 문자에 대해서 좀 답을 좀 하라 그랬더니 그냥 웃으면서 엘리베이터 문 닫는 그런 의원의 모습입니다. 사실 지방자치 의원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가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제도도 있지만 좀 더 가까이 주민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구의 사정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시면 안 되죠. 좀 응대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그래서 징계를 권고했고 과태료 처분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뭐 어떻게 또 대응을 하실지 좀 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결혼 9년 차에 접어든 30대 여성 최 씨는 매일매일 누군가의 전화를 받는 게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하루에는 많게는 서너 번씩 전화하는 사람, 바로 시어머니인데요.
한 번 전화하면 시시콜콜 정말 많은 이야기를 쏟아놓는다고 합니다. 최 씨가 연락을 하지 않기라도 하는 날에는 자식 노릇을 하지 않는다라며 꾸지람도 들어야 했는데요. 이해하기 힘들다는 시어머니의 연락 집착,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제보 사연입니다. 시어머니가 매일매일 전화를 주신다는 거죠. 네,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제보를 한 게 30대 여성 최모 씨입니다. 이 올해로 결혼 9년 차고요. 초등학생인 아들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5살 많은 위로 형이 하나가 있는데요. 일단 결혼 생각이 전혀 없고 1년 중에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이 남편이 거의 외아들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안 그래도 결혼 전에요. 너 우리 엄마한테 잘 맞춰줄 수 있어? 이런 물음을 던졌어서 좀 이상했었는데요. 이렇게까지 매일매일 많게는 하루 3번씩 전화하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들에게는 안 하고요. 며느리한테만 한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이 아들한테 전화해봐야 그냥 성질 부리니까 아들하고는 서로 연락도 잘 안 하신다는 겁니다. 아, 우리 가족 여러분들 벌써부터 번호 차단 고고 지금 이러고 계시는데 일단 계속 좀 들어보세요. 네. 자, 박 교수님. 이거 무슨 얘기, 며느리한테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으실까요? 네, 정말 구구절절 모든 얘기를 다 하시고 주제는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아버지랑 싸우고 나면 시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했고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어떻게 화가 났고 그 후에 시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다음에 동네에서도 마당발이라서 요즘 누구네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더라, 누가 이혼했대더라, 누가 뭐 샀대더라, 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또 너희는 어떻게 사니? 아들은 아픈 데 없니? 애는 잘 크니? TV 보면서도 텔레비에 뭐 나온다. 요즘 저희가 그렇게 맛있댄다. 슈퍼푸드가 뭔데 그걸 꼭 먹어라. 뭐 주제도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약간 김수와 뭐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기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근데 주제가 진짜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있었던 일만 해도 그렇게 많잖아요. 이 시어머님은 또 없던 일도 만들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야. 이런저런 자꾸 거짓말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시가에 내려갔더니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그 어머니 청소기 새로 바꿔드렸다면서 이러더라는 겁니다. 며느리한테. 바꿔드린 적이 없는데 그래서 며느리 예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는데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전화해가지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병원에 가야 될 거 안 아픈데 꾀병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시아버지가 전화해가지고 아니 뭐 애 다 학교에서 다쳤다면서 애 몰두하게 놀고 있는데 그냥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도 모를 말씀들을 자꾸 주변에까지 하시는 겁니다. 오 교수님, 저는 처음에 딱 사연 들었을 때만 해도 시어머니가 좀 심심해서 그러신가 했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말이죠. 예, 실제로 이제 이 최 씨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딸이 없기 때문에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앞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어른이 돼서 하지 않아야 될 그런 행동을 상당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제 거기 거짓말도 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며느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어떤 상황이 있었냐 그러면 맞벌이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이제 산후조리를 하기 위해서 휴직을 해서 친정에 있었는데 그때도 정말 하루에 3번씩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며느리라고 하는 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신 견디는 것이 상당히 참 이게 대단한 것 같은데 엄청난 스트레스죠. 하루에 3번이면요. 자기 친정 어머니가 3번씩 해도 이건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그런데 전화를 안 받으면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사돈 어른한테도 전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 중에서 뭐 잘 있냐, 몸은 뭐 좀 낫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아주 가슴을 갖다 후벼 파는 얘기. 그런데 너 복직은 언제쯤 하냐? 우리 아들 지금 혼자서 열심히 돈 버는데 안쓰럽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 며느리로 하여금 확 깨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 혼자 열심히 버는데 넌 복직 언제 하니? 딸한테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글쎄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요, 또 본인이 연락을 자주 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러다가도 너는 근데 왜 나한테 연락을 먼저 안 하니? 까지도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 씨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융통성 있게 연락 드릴 테니까 굳이 이렇게 매일 전화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가족이냐. 지금 자식 노릇도 안 하려고 한다면서 오히려 최 씨를 불효자식처럼 얘기하면서 혼내고 그런 얘기한 자체에 대해서 너무 서운해하시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래서 최 씨가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저희 남편한테 매일 전화하고 또 전화하라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했더니 맞아. 여기에 대해서는 또 버럭하십니다. 뭐라고? 감히 어떻게 사돈이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전화할 수 있냐? 그건 아니지 하셨다는 겁니다. 양 변호사님, 시어머니가 좀 선을 넘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 지금 정말 이 얘기도 밑도 끝도 없이 정말 너무나 많은 일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사연자분이 힘들어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용돈 문제랍니다. 이게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상할 텐데 시어머니가 가끔 용돈을 주신대요. 좋은 일일까요? 아니요,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용돈 주면 너는 뭐 해줄 거니? 이러면 며느리가 이게 용돈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부담을 뭐 떠안는 겁니까?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하십니다. 자, 벌써 이렇게 사신 지가 9년째랍니다. 제보자는 이 시어머니 때문에 지금 우울증 약까지 처방받아서 드실 정도로 정말 힘들어 하신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남편, 신랑, 배우자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도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신랑은 그 약을 먹는 건 알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녘에 지난달에 이 약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모르지? 계속 먹었는데 이 약을 안 먹으면 네가 죽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 약으로 버티는 거라고 지금 굳이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전화 효도 강요하는 시어머니 정말 번호 차단하고 싶은데 이런 나쁜 며느리인가요? 오윤성 교수님. 저는 나쁜 며느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제가 이제 시어머니한테 한 말씀 드리면 향후 본인이 말을 줄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말을 줄이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그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남편 같은 경우는 남편이 지금 어머니하고 자기 아내하고 이 사이에서 전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입을 갖다 하지 않고 아내 보고 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다 짚고 이렇게 시시콜콜 따지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갖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남편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상당히 외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 여성이 쌓이면은 참고 참다가 나중에 끈을 놓아버리면 굉장히 난감해지는 사람은 두 사람, 어머니하고 바로 그 아들, 남편일 겁니다. 자, 박상희 교수님, 번호 차단하는 거 어떻습니까? 저는 물론 이렇게 시어머니께 들들 볶이고 남편도 전혀 공감도 안 해주고 냉담한 상황에서 우리 제보해 주신 분께서 얼마나 마음이 쉴 곳도 없고 그렇다고 피할 곳도 없이 괴로울까에 대해서는 100%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것은 사실 좀 극단적인 선택인데 이런 것들이 당장은 좀 시원하실 수 있는데 우리 제보해 주신 분의 마음이 너무 약하고 그러신 분이 차단을 했다가 그 뒤에 오는 그 파장 때문에 굉장히 더 고통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차단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는 오는 전화 하루에 3번씩을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것도 단호하게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럼 노이로제 신경증이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어디에선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더 단호하게 강건히 마음을 먹으시고 내가 이렇게 전화를 받을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차분하게 내 입장을 얘기하시는 뭐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적어도 뭐 한 번은 받으셔도 한 번은 그냥 바쁘시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바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반 정도만 받으신다던가 아니면 내가 정말 시간이 여유 있을 때 마음이 여유 있을 때만 받으셔야지 지금까지 너무 괴롭고 우울증까지 먹으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남편은 어떻게 해요? 남편. 저 남편에게도 좀 착하시다 보니까 사연자분이 정확히 본인의 사정을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우울증 약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약을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되겠니?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남편에게도 본인이 받은 만큼 좀 흘려보내세요. 왜냐하면 반은 책임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하고 아니면 본인의 남편, 그러니까 시아버지한테 못 푸시니까 이걸 며느리한테 좀 뭐 흔한 말로 만만하게 이렇게 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남편한테 좀 넘기세요. 좋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감사합니다님. 이거 제 얘기네요. 저는 28년째 매일매일 진짜 미쳐요 하셨습니다. 아티아티님, 쉬워요. 나쁜 며느리 하세요. 나쁜 며느리 절대 못하겠으면 솔직한 며느리가 되시면 됩니다. 솔직해지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좋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빨리 이어갑니다. 지금 무슨
무슨 상황이 벌어졌죠? 중국인데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들을 향해서 차 한 대가 쏜살같이 돌진합니다. 뭐야 이거? 이 차는 정지 신호도 무시한 채로 이 학생들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살찐 학생들은 도로에 쓰러져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챙겨보죠. 그리고 사고를 목격한 또 다른 운전자들은 가해 차량을 뒤쫓아서 더는 도망가지 못하게 앞을 막아 세웠습니다. 완전 미쳤어. 난폭운전 범인 바로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요. 뻔뻔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달을 낸 이유에 대해서 아주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는데 일단 들어보시죠. 我被别人脑控了，脑控仪器被人脑控了！啊，你是报复社会的你是故意的！ 이 여성 결국 경찰에 연행이 됐습니다. 아유,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어린아이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발을 잡아서 벼랑간 불꽃이 터지며 먼저 폭발합니다. 심지어 불꽃은 아이 발을 간신히 스쳐 떨어지기까지 하는데요. 놀란 아이는 울음이 터지고요. 주방에서 아이를 간식 챙기던 엄마도 폭발음에 놀라서 한달음에 달려옵니다. 애 괜찮아요? 연기와 함께 불타고 있는 이것 바로 전자담배였습니다. 이게 충전 중이었는데 배터리에 불이 붙더니 그만 펑 터져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폭발은 아이와 1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마터면 아이가 크게 다칠 뻔했던 거죠. 그래도 천만다행히도요. 아이는 상처 하나 없이 무사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미국 이어가 보죠. 자, 여기는 상공을 비행 중인 기내입니다. 그런데 승무원 여럿에 심지어 조종사까지 나와서 화장실 문을 뻥뻥 차고 있습니다. 열심히 당겨도 보고 밀어도 보고 방치 열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이, 빨리 좀 나와 좀. 자, 그렇게 사투를 벌인 끝에 드디어 문이 활짝 열렸는데 화장실 안에서 문을 발로 세게 걷어찼습니다. 그렇게 나온 건데 열렸어. 무슨 일인지 조종사가 화장실 안에 있던 사람에게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하면서 악수를 건넵니다. 왜요? 수상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냥 순수하게 그저 볼일 보러 들어갔다 화장실 문이 안 열려서 갇혔던 겁니다. 가족과 함께 탔던 남성 무려 35분 동안이나 같이 있었고 아내는 남편이 애 보기 싫어서 도망간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화장실 문 부수고 있는 승무원을 보고 남편이 갇혔다는 걸 알아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푸른 잔디 위로 폴짝폴짝 뛰고 있는 이것 바로 캥거루들입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요. 끝이 보이지 않는 수백 마리 캥거루들이 경기가 진행 중이던 골프장을 점거한 겁니다. 캥거루께 골프를 치던 사람들 입이 떡 벌어져서 경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요. 어디서 저렇게 다 튀어나왔어? 원래 이 동네가 야생 캥거루들이 심상치 않게 등장하는 곳이라고 하네요. 때문에 골프장 주변으로 울타리까지 세웠다고 하는데 이게 수백 마리 캥거루가 달려드는데 울타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나긴 캥거루들의 대이동 한참 동안 이어졌고요. 이내 통화로 끝이 났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그냥 다들 그냥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